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해 책 읽어주는 채널 책밭의 토끼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같은데 왜 어떤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어떤 아이는 힘듦을 안고 자라날까요? 엄마의 사랑이 아이 성장에 건강한 양질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엄마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제 채널을 통해 마음의 쉼을 얻고 경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를 성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 엄마표 영어 강연자로 유명하신 새벽달 남수진님의 책, 영어 앞에서 당당한 아이를 만드는 새벽달의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큰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장인 우리 애는 나처럼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서 엄마표 영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오해들을 소개하고 저자의 경험과 관점을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기 위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자세히 소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아이를 위한 영어 환경 조성 팁과 함께 현장의 여러 실제 고민들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보통 엄마표 영어를 함에 있어서 엄마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오해인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엄마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어가 서툰 재미교포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다. 아주 간혹 한국어를 꽤 또박또박 잘 읽고 구사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엄마가 끊임없이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썼다는 것. 아이를 한글 학교에 매주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한글 학교에서 내준 한국어 숙제도 엄마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도록 이끈다. 그조차도 안 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성실히 한국어 숙제를 하고 한국어 책을 낭독해온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러니 금수저 탓은 이제 그만. 엄마가 영어를 잘하니까 애들이 영어를 잘하지. 영어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영어를 잘하지. 어릴 때 유학을 갔으니까 영어를 잘하지는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야 더 편하게 잘 살고, 어느 정도 아이의 입과 귀가 영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야 더 행복한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과 노력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한다. 왜? 그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정체되어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은 참 쉽게 말하고 자기 합리화가 빠르다. 나의 처지를 변명하느라 앞으로 나아갈 이유도 포기한다. 내 아이 영어 어떻게 끌어줄 수 있을까? 영어 잘하는 엄마와 아이의 노력을, 그들의 피와 땀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시작할 수 있다. 찰스 다윈과 맨델스 존이 시대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평생 동안 집요하고 고독하게 관찰하고 연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은 했고 나는 안 했음을 쿨하게 인정하자.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지 말고 오로지 집에서만 해야 되는 걸까요? 작가는 엄마표는 학원표에 대적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엄마표 영어 이후 엄마표 수학, 엄마표 미술, 엄마표 음악, 엄마표 놀이, 엄마표 과학 실험, 엄마표 논술 등 수많은 엄마표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엄마표 육아를 안 하고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는 엄마들은 왠지 모를 죄책감과 무능감에 기분이 더러워졌다. 전 과목을 집에서를 모토로 삼고
엄마가 맡아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옆집 엄마 앞에서 이게 안 되는 나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엄마표 육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엄마표는 학원표를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표는 엄마에게 전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엄마표 육아는 아이가 학습 독립하기 전까지 엄마가 아이 옆에서 아이를 밀착 관찰하고 파악하고 기다리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엄마표는 학원표의 반대어가 아니라 방치표 육아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마표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학원보다 더 지독하게 굴리며 영어, 수학, 독서, 한자, 논술 공부 등을 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엄마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나쁜 엄마표다. 물론 모든 미션을 수월하게 통과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말을 정정해야겠다. 아이가 힘들어서 거부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몰아붙이는 엄마표라면, 혹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집안에 갇혀 미션을 꾸역꾸역 해결하게 만드는 엄마표라면 모두 나쁜 엄마표다. 실패한 엄마표인 것이다.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아이의 반응을 보고도 못 본 척 무시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목표지향적 괴물 엄마가 될 뻔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 막내 2호야. 2호의 반항이 아니었다면 지금 난 어떤 모습일까 아찔하다. 아이가 어려서는 엄마가 무서워 순응하지만 엄마보다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 폭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사춘기라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결코 아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억눌린 아이의 수고가 너무 컸던 탓이다. 엄마표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뜻만 강요하고 아이의 반응을 모른 척했던 엄마는 뒤늦게 가슴을 친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다 보면 옆집 아이가 해리포터를 줄줄 읽는다는 말에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가에 따르면 조급한 마음보다는 확신을 갖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서툰 유아지만 엄마가 세심히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면 아이의 영어가 모국어와 함께 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애한테 영어 그림책을 3년 동안 읽어줬는데 우리 애는 왜 영어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지? 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금물. 어느 아이가 한국 땅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두고 갑자기 영어로 쏠라쏠라 떠들겠는가? 모국어에 비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상한 설정인 것이다. 엄마 앞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은 연기자의 끼를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다.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즐거운 엄마표 영어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풀이 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책은 엄마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아이를 끝내주게 잘 가르치는 것이 엄마표 영어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진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책을 갈무리합니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읽는 엄마들만큼은 영어에 대한 환상을 모두 깼으면 좋겠다. 좀 더 야가졌으면 좋겠다. 환상은 불안과 열등감에서 온다. 영어 점수 올리는 데만 올인한 그 힘, 1년 안에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말하고 쓰기를 바라는 급한 욕심, 이제는 살짝 내려놓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조금은 영어를 만만하게 보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때가 되어 멈추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하다. 브레이크가 절실한 요즘이다. 영어의 홍수시대. 요새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 졸이는 엄마들에게 분명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성과는 숫자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구비구비마다 진하게 녹아있는 즐거움이 아이의 평생 배움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아이에게 잘한 것 칭찬해주고 함께 뒹굴어보고 책을 실컷 읽으며 깔깔대보는 것이 어떨까요? 학원 숙제는 잠시 접어두고요.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 같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밭의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